토트넘의 손흥민과 그의 단짝 해리 케인을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뛰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없어지거나 토트넘 회장인 레비가 욕심을 내려놓거나 둘 중 한 가지가 되어야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맨시티로 이적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레비 회장은 애초에 팀의 주축 선수 중 한 명인 케인을 다른 구단에 보낼 생각도 없었고, 만약 보내게 된다 하더라도 케인에 대해서는 몸값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를 수락할 경우 케인을 맨시티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서는 최근 바르셀로나로 떠난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케인을 영입하길 원하였고, 하지만 하나로 1574억 이상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맨시티와 다르게 급할 게 없는 토트넘 레비 회장이 케인을 데려가려면 하나로 약 2360억 원의 이적료를 내어야 한다고 아예 정해두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타구단과 다르게 직접 선수 영입에 관여하는 레비 회장은 이전에도 지금도 선수들이나 구단의 팬들을 위한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잘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정해둔 조건에 맞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상 진행을 하지 않는데요. 케인의 계약이 2024년까지이고 케인은 토트넘 구단의 동의 없이는 팀을 옮기기 힘든 상황으로 이번에도 케인은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 잔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중을 두고 경기를 할 수가 없어져 모든 구단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도 레비 회장이 정해둔 몸값이 있기 때문에 타구단으로 이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감독 선임이 레비 회장의 그러한 방식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전 AS 로마 감독인 파울로 폰세카와 영입 협상을 하며 폰세카 감독의 사인만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이 결렬되었고 곧바로 2006년 독일 월드컵 챔피언 멤버인 가투소와의 협상을 시작했는데요. 이 또한 구단과 가투소 간의 분위기가 좋아 감독 선임을 하려고 했었으나 가투소 감독 선임에 대한 팬들의 거센 반발에 토트넘은 가투소 감독도 영입 협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젠나로 가투소 감독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나폴리 감독을 맡았었고, 지난달 말 피오렌티아 감독을 맡았다가 23일 만에 사퇴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이 폰세카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가투소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다는 보도가 되자 팬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인데요. 이는 가투소 감독의 선수 시절 행동과 성향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AC 밀란에서 선수로 뛰던 2010-2011 시즌 토트넘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토트넘 코치와 언쟁을 벌이다 코치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한 바 있고, 그 때문에 토트넘 구단과의 악연이 있었는데요. 또한 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가투소가 성차별적이며 인종차별적인 인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토트넘 팬들이 가투소를 반대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또 한 번 영입에 실패한 토트넘은 다른 감독 후보를 찾아야 하는데요. 토트넘은 그동안 협상을 시도하다 영입하지 못한 감독들이 수두룩하여 일각에서는 감독 선임이 되지 않아 팀이 해체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라이프치히를 이끈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후보로 올렸으나 나겔스만이 바이에른 뮌헨을 택하며 영입에 실패하였고, 로저스 감독, 에릭 텐 하흐, 아약스 감독의 영입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까지 토트넘을 이끌고 성적 부진의 이유로 경질되었던 포체티노 감독을 영입 시도하였으나 포체티노 감독이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에서 반대를 하며 토트넘으로 영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의 협상마저도 결렬되었는데요. 폰세카와 가투소마저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토트넘은 또 한 번 두 명의 감독 후보를 거론하였습니다. 울버햄튼을 이끌고 지도력을 인정받은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와 브라이튼을 이끈 경험이 있는 그레엄 포터 감독을 물망에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토트넘이 감독 후보에 대한 것을 언론에 너무 많이 공개하여 영입에 실패하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반응도 제기되었는데요. 여러 감독 후보들을 거치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토트넘의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토트넘이 좀 더 신중한 감독 선임을 위해 감독 후보와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개할 필요성 또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케인도
무리뉴 감독 경질 이후 신인 감독 선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고 계속해서 이적을 원한다고 하며 토트넘에 남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만약 케인이 이적에 성공한다면 주축 선수를 모두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기에 토트넘에서는 더더욱 손흥민을 내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임대 계약 선수였던 가레스 베일도 토트넘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 시절 갈등을 빚었던 지네딘 지단 감독이 사임하였고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은 베일과 사이가 좋은 안첼로티 감독이 선임되어 베일은 토트넘 재임대를 거부하였고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더 많이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케인과 베일이 떠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의 리더가 되어도 손색이 없는 것은 동료 선수들과 매체들을 통해 알려진 바 있는데요. 토트넘의 가레스 베일은 언론을 통해 손흥민은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빼고는 항상 행복해한다. 경기에 졌을 때도 2시간 정도 슬퍼하다가 미소를 되찾는다고 하였고 이어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항상 웃고 농담을 하며 주변 사람까지 웃게 한다. 손흥민의 미소는 라커룸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HITC도 베일의 의견에 동의하며 축구는 힘든 스포츠다. 중압감은 크고 가끔은 선수가 경기를 즐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손흥민의 태도는 긍정적인 것 같다라며 손흥민의 자세를 높이 산다고 밝혔고 동료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한 매체는 손흥민은 축구가 주는 압박에 동요하지 않는 것 같다. 아주 고무적인 모습이다. 아마 그가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은 태도와 관련 있을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사고가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상 동료 선수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임박했다는 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손흥민에게 재계약 협상 당시 케인과 은돔벨레급의 주급을 맞춰주겠다고 제시했다고 하며 손흥민을 절대 놔주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구단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몸값이 치솟는 손흥민을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하며 굳이 데려갈 팀이 사실상 없을 거라는 예상도 있어 손흥민 입장에서도 아끼는 팀인 토트넘에서 최고 대우를 받으며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짝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더라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토트넘의 리더 역할을 하며 그동안 절실하게 원했던 우승컵을 꼭 들어올릴 수 있는 시즌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어떤 쇼보다 더 쇼 같은 이슈 방송 마치겠습니다.